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건강, 행복, 행운을 드리는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지금은 서툴러도 괜찮아 샘터에서 나온 책이고요. 김용택, 이혜인, 성석재님 등 인생 선배 49명이 전하는 선물 같은 한마디 한마디가 실린 책입니다. 못난 내가 미워 숨고만 싶은 날, 이 세상 모두가 등 돌릴 것 같을 때 토닥토닥 어깨를 두드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인생 선배 49명이 건네는 가슴 따뜻해지는 위로와 용기의 선물 한번 만나보시지요.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이혜인.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라는 이 말을 나는 요즘도 강연 중에 자주 인용한다. 독자들이 책에 사인을 요청해도 이 구절을 많이 적어주곤 한다. 아주 오래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갔을 적에 친지들이 안내하는 선물의 집에 들른 일이 있다. 거기서 조그만 크기 북마크를 하나 사게 되었는데 그 안에 적혀있는 글귀가 마음에 들어서였다. 그 글귀는 오늘은 그대의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그 순간 이 글이 내 마음에 어찌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 위로를 주는 멋진 메시지로 다가왔다. 그래서 평소에 늘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살게 하소서 하던 기도를 오늘이 내 남은 생의 첫날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바꾸어서 하게 되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왠지 슬픔을 느끼게 하지만 첫날이라는 말에는 설렘과 기쁨을 주는 생명성과 긍정적인 뜻이 담겨 있어 줬다. 오늘도 새소리에 잠을 깨면서 선물로 다가온 나의 첫 시간을 감사하였다.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를 더욱 잘 살리도록 노력해야지 하고 다짐하였다. 해야 할 일을 적당히 미루고 싶거나 게으름을 부리고 싶을 적엔 나 자신에게 충고한다. 한 번 간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고 겸손하게. 불쑥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진절과 사랑을 다하기 어려울 적엔 스스로에게 이렇게 주문한다. 이 만남이 이분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으니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으로 대하지 말고 마음엔 따뜻한 사랑을 담고 얼굴엔 환한 웃음을 보이세요. 나 자신이 약점과 실수가 두렵고 어떤 일로 의기소침해지거나 믿음까지 부족하여 우울해질 적엔 이렇게 상기시켜준다. 첫 약속을 잊었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인내하며 힘을 얻기로 했잖아요. 내가 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심부름이 하도 많아 자꾸 불평이 나오려고 할 적엔 이렇게 권유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만 보배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답게 사람들의 다양한 부탁들을 성과 사랑의 구슬을 꿰는 기회라 여기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열심히 해보세요. 짜증내거나 찡그리지 말고 이왕이면 기쁘고 감사하게 침묵하면서 말이죠. 성당에서 기도하다가 방에서 책을 읽다가 정원에서 산책하다가 객실에서 손님을 만나다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문득 생각나는 말,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 삶이 힘들 때 충전시켜주는 약이 되는 말.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이 말이 있어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을 계속 되새김하다 보니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온다. 오늘도 싱싱한 희망의 첫마음으로 내 남은 생의 첫날을 살게 하소서. 새로운 감탄과 경이로움을 향해 나의 삶이 깨어 흐르게 하소서. 지금은 서툴러도 괜찮아. 송정님. 내 젊은 날들은 자욱하고 매캐한 체류가스로 뒤덮인 캠퍼스처럼 매웠고 아팠고 혼란스러웠다. 입학식 날 내 옆자리에 앉은 이후로 단짝이 된 친구가 도서관에서 형사에게 붙잡힌 채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성을 잃고 정신없이 그 친구들을 쫓으며 외쳤다. 놔요! 놓으라고요! 놔! 그때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교수님이 얼른 내 손을 끌어당겨 그 순간을 묘면하게 됐다. 그 후 나는 친구가 끌려가는데도 보고만 있었다는 가책 때문에 내내 괴로웠다. 시위 대열에 합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시대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지도 못한 채 나는 이방인처럼 서성거렸다. 나는 빨리 작가가 되어 혼란스러운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신춘문예에 응모하면 항상 결선까지 올랐다가 최종심에서 떨어지곤 했다.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내 어깨는 자꾸만 내려갔다. 그 시절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음악밖에 없었다. DJ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는 음악다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강의실에 있는 것보다 뮤직박스에 있는 시간이 더 행복했다. 그럴 쯤 고등학교 은사님이 서울에 오셨다가 나를 찾아오셨다. 고등학교 시절 제주도 지역에서는 유명한 시인이었던 선생님은 나에게 시를 가르쳐 주셨다. 어느 대학 백일장에서 시 부문 대상을 받던 날 선생님은 가지고 있던 시집 수십 권을 내게 주며 말씀하셨다. 넌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졸업하고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유학 온 후에도 선생님은 언제나 편지에 쓰셨다. 시 쓰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자신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던 제자가 희망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보시고 말았다. 선생님은 차 한 잔을 두고 마주 앉은 나를 한동안 바라만 보시다가 말을 건네셨다. 많이 힘들지? 선생님의 그 말씀이 내 슬픔의 뇌관을 건드렸고 둑이 터진 듯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한참을 울었다. 실컷 울게 내버려 둔 후에 선생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서툴러도 괜찮아.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선생님을 보았다. 겨우 20살인데 뭐. 20살의 슬픔은 당연한 것이라고. 20살의 방황은 오히려 고마운 흔들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20살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야. 20살의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야. 선생님이 그 말씀은 그때의 나에게는 아프지만 따뜻한 회초리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작가가 되었다. 선생님이 바라시던 시인은 되지 못했지만 드라마를 쓰고 있었다. 어느 날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다. 서울에 다니러 왔는데 잠깐 볼 수 있겠어? 하필 그때 나는 인생의 험한 고비를 또 한 번 넘고 있었다. 교통사고로 다리 인대가 끊어져 깁스를 한 상태였고 심신이 지쳐 있었다. 그 다리를 완치시키는 데만 2년이 걸렸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획해왔던 드라마가 복잡한 일에 휘말려 무산되고 말았다. 생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바닥을 치면 올라올 수 있겠지 했는데 지하층이 깊이 파여 있어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제자가 최고의 작가가 되리라 믿고 있던 선생님께 초라한 내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었다. 선생님은 전화선 너머로 들려오는 제자의 목소리에 뭔가 낌새를 알아차리셨는지 힘들지? 하고는 내가 뭔가 변명을 하기도 전에 말을 이으셨다. 아직 여행은 끝나지 않았어. 넌 이제 겨우 짐을 꾸린 것뿐이야.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와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시간이 흘러갔고 선생님께 뭔가 자랑할 것이 생겼다. 내가 쓴 책들을 가슴에 품고 선생님 선물도 준비하여 들뜬 마음으로 고향에 갔다. 신문사 기자로 있는 선배가 공항에 마중 나왔다. 나는 선생님 안부부터 물었다. 그런데 선배가 말했다. 선생님 2달 전에 돌아가셨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순식간에 내려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며 그만 그 자리에 무너지고 말았다. 안 돼라는 소리도 채 내뱉지 못하고 속으로만 선생님을 불렀다.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도 힘들 때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선생님이 그 말씀을 떠올린다. 지금은 서툴러도 괜찮아. 그렇다. 겨우 몇 번의 실패로 절망하기는 이르다. 포기하기는 아깝다.
삶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겨우 시작이다. 인생의 간이역에 설 때마다 매 순간 여행은 다시 시작된다. 누구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는 동안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어떤 시련에도 마음을 붙잡아 주지요. 이 책에는 이외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는 또 다른 한마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 행운이 가득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